데이 15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입니다. 이쯤에 있죠? 정답의 근거만 찾으면 빈칸 추론 어렵지 않아요. 좋은 작가는 are not, 아니래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작가는 수동의 반대니까 적극, 능동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글을 봐야 됩니다. They don't니까 내용상 don't 뒤에는 아마도 뭐가 나오겠어? 수동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즉각적인 반응을. 감 잡아야죠. 즉각적인 반응을 단순히 기록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 이게 바로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이때 말한 그들은 누구야? 그치? 좋은 작가들이니까 여기 약간 기울어진 글씨체, 이탈릭체, 즉 이 글의 작가가, 진짜 작가가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적극적, 능동적인 좋은 자세겠죠. 하나씩 봅시다. 가깝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연결을 만들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과정이 바로 뭐야? 좋은 작가들이 하고 있는 수동적인 반대, 능동적, 적극적 태도겠죠. 이게 주제입니다. 나왔네, 주제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동명사 주어일까요? 분사일까요? 그렇죠. 뒤쪽에 동사가 보이니까 배운다는 것은 뭐를? 보는 것을. 자, 본다는 것 뒤에 with가 나와요. 뭘 가지고 보는 걸 배우는 거야? 작가의 눈으로까지 묶어서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좋은 작가의 눈은 어떤 눈이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적극적, 능동적 눈이겠지. 그런 눈으로 보는 걸 배운다는 게 혜택을 준다는 거야. 그 유명한 무슨 구문입니까? Not only, but also 구문이겠죠. 물론 only 대신에 just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혜택을 준다, 이롭게 한다. 누구를? 자, 도우주 who 많이 나오죠? who 이하인 사람들이야. write for a living이라고 하는 건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 즉 전문 작가들을 말하겠죠. 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또한 누구한테? 모든 다른 전문가들. 그러니 모든 전문가들이여 어떤 자세를 가져라? 이런 자세, 이런 시각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in부터 묶어보도록 하죠. 어떤 직업이건 네가 선택하는 위치나 that 목적격이 빠졌겠죠. 네가 선택하는 어떤 직업에서건 성공이라고 하는 건 달려있다. 어디에? 너무 쉬운데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겠죠, 이거. 이 파란색 박스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좋은 자세니까.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건 바로 내려가서 보면 됩니다. 정답만 바로 본다면 여기는 예리한 관찰. 이건 뭐랑 똑같아요? 이거죠. 아주 면밀히 들여다본다. 두 번째, 심도 있는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분석과 일치가 되겠죠. 따라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누가 봐도 2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답이고요. 오답인 근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이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예가 하나씩 펼쳐지겠죠. 첫 번째는 여기 능숙한 실력 있는 의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일단 뭐 할까? 면밀히 조사하겠죠. 디텍트란 말은 탐지한다는 얘기야. 아주 사소한 증상들을 탐지합니다. 어디에서? 여기는 피지컬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도 있지만 때론 명사처럼 어가 붙어서 쓰일 수 있어요. 이때는 보통 신체 검사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증상들을 탐지한단 말이야. 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숙련됐으니까. 또는 follow up. 우리말로 하면 뒤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알아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그 환자가 말하는 불평, 불만에 대해서. 자, and가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인 거 알 수 있겠고요. 지금 동사가 병렬되는데 특이한 건 앞에 or가 한 번 있죠. 이 or라고 하는 건 이 동사 두 개를 묶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물어본다 뒤에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질문들인가 또 꾸며주는 말이 있죠. 그 질문은 lead to, 이어진다는 거고 이미 얘기했지만 이때 lead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분석은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의사들은 아마도 놓쳤을지 모르는 그런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리드가 혼자 쓰이면 주도하다, 이끌다지만 to가 이어지면 뭐뭐로 연결되다, 이어지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면밀, 주도 면밀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숙련된 의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가 첫 번째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가 나옵니다. 성공적인 증권 중개인이 나와요. 스킬드란 말을 바꿔 쓴 것뿐입니다. 마찬가지 긍정적 의미가 되겠죠. 이 사람은 관찰한다. 앞에 나왔던 디텍트를 또 바꿔 쓴 거야. 그냥 탐지한다, 관찰한다. 오버룩드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마이너를 바꿔 쓴 것뿐이겠죠. 간과되어진 경향, 추세. 자, 내용상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남들은 그냥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마이너한 거라든가 오버룩트한 거라든가. 자, 병렬 구조가 또 이어지고 있죠. and 그런 다음에 뭐 한다? conduct 행한다는 거야. s가 붙어있는 동사 병렬이겠죠. 연구를 또는 조사를 더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네. detect 탐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탐지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간과된 걸 못 보고 이 투자 기회를 놓치겠죠. 하지만 이 성공적인 주식, 증권 브로커는 이걸 잡아냅니다. 왜? 주도 면밀하니까. 자, 얘가 또 나옵니다. 다만 조심할 건 이때 passerby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에 skilled라든가 successful이 없죠. 이 사람이 숙련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assume 추정 또는 가정할지 몰라요. 여기 접속사 대시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뒤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까. 한 분주한 가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왜? 지나가는 행위 볼 때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그냥 성공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겠죠만. 하지만 누구는 그치 소매 분석가. 자,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랑 같은 게 뭐야? 여기는 분석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은 다리가 보겠죠. 우드니까 observe, 또 관찰할지 모릅니다.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observe, conduct 다 마찬가지야. what부터 간접 의문문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표시해 봅시다.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현재 진행이니까 지금 구매하고 있는지까지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게 이제 목적어죠.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두 번째, 또 간접 의문문이니까 묶어볼게요. 어떻게 그들, 즉 구매하는 사람들, 손님들이겠죠. 현재 진행형으로 지불하고 있는가, 그 물건 가격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본단 말이야. 이 분석가니까 말이야. 만약에 모든 쇼핑객들이 지금 구매하는 중이라면 할인된 가격의 제품들만이죠. 그러면 다른 가격들은 정상가인데 오늘만 특가 세일 50% 할인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만 사는 거야. 두 번째 이어집니다. 여기 B 플러스 ing에서 ing가 지금 중복되는 병렬 구조겠죠.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동사 파트에 묶이는 거야. 뭘 가지고 지불합니까?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거죠.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나오고 수수료는 가게 주인이 지불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겹쳐진다면 비록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그 가게는 쿠드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로직이니까 잃어버리고 있을 것이다. 뭐를? 돈을. 그치? 무엇에 대해서? 그 판매에 대해서. 즉 판매할수록 손해보는 장사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걸 누구 알아본다고요? 그렇지. 전문가인 분석가. 여기 있는 성공적인 주식 브로커. 숙련된 의사들은 뭘 가지고 있다?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좋은 작가들의 눈, 면밀히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들을 연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 이게 있어야 누가 된다?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정답은 의존한다.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의존한다? 아주 킨이란 말은 아주 날카로운 그치? 그런 관찰과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왜 정답이 안 되는가? 본문과 비슷한 거를 섞어 놓지만 오답인 근거를 하나씩 넣겠죠? 아예 오답인 근거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오답이냐?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카운터.
권투할 때 맞받아치는 걸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세, 그때 경향 이런 거랑 혁신 같은 거랑 반대가 된다.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겠죠. 리소스란 말은 자원이니까 자원 관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것들도 뭐 좋은 얘기지만 본문의 내용과는 연관이 없겠죠. 다이버스는 다양한 환경과 네트워킹을 하는 어떤 기회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본문과는 무관하겠고요. 문학적 달성, 성취와 culture란 말은 교양 있는 이란 뜻이니까 교양 있는 교육 이런 것도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은 누가 봐도 2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이거죠. 주제.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이 좋은 작가와 마찬가지 이런 태도, 이런 관점, 이런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네, 2번 넘어왔고요.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주 쉽다고 그랬죠?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 글들과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A는 보통 첫 번째가 아니고 B와 C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B가 정답이라면 과연 여기서 A로 갈 수 있냐? C로 갈 수 있냐?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데가 있어. 만약에 A로 가는 게 안 된다. 그럼 답이 끝난 거죠. B에서 C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B, C, A가 되는 순서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주 효율적이에요. 정말 이건지 모르겠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어는 한 가지 접근법이야. 무엇에 대한? 인간 대 야생 동물의 충돌 또는 갈등. 그게 여러 개인가 봐요. 복수 형태니까. 자,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 다른 말로 해결책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이것은 입니다. 투부정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바로 여기 있는 보호구역 또는 야생동물의 피난처 또는 공원들이 되겠죠. 관계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임팩트, 영향력이 즉 야생동물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반대로 날 수 있겠죠. 간단한 얘기잖아. 인간과 아쉽지만 동물이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야생동물이거든. 그러니까 충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따로 마련하면 되겠죠. 접촉이 최소화되겠죠. A는 보통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그런 근거가 존재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열어놔야 돼요. 자, 내어리지란 말은 뭐뭐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이 나왔죠. 또한. 결정적인 근거죠. 앞에 한번 나왔던 걸 다시 받는 건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다고 했어. 자, 앞에 있는 글은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결책 뒤에 또한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문제가 나오는 게 이 A번보다 앞에 있을 거야. 그런 문제점 뒤에다가 A를 넣으면 됩니다. 일단은 B로 가죠. B를 보면요. 분명히 자, 만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과 야생동물의 충돌들이 자, B고잉트는 will과 마찬가지니까 BPP 수동태겠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해결되어질 것이라면이라고 하는 건 보통 조건 정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아직 해결 안 됐다는 뉘앙스가 있겠죠? 해결되길 원한다면 방법들이 주어인데 이 방법이 뭐를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져야만 한다는 거야. 수동태니까 찾아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 같은 거 미래지향적이라서 to 부정사 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조화롭게란 말인데 이 to 부정사 앞에 누가 함께 공존하는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for가 나온 거죠. 즉 인간과 야생동물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이건 뭐야? 해결책 뒤에 나오기는 애매하죠. 아직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앞에.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without이라고 하는 건 뭐뭐도 없이인데 이건 잠시 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C로 갑니다. C의 첫 번째는 although가 나왔어요. 늘 그렇지만 although 중요한 거 아닙니다. 콤마까지 묶어서 비록 뭐뭐지만이라고 하고 뒤가 중요한 거겠죠.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접근법인데 자, this가 가리키는 건 앞에 한번
접근법이 나왔겠죠. 그것은 아주 intend는 의도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의도가 지금 어떻다? well 있으니까 아주 의도가 좋다는 얘기야. 앞에 나왔던 뭡니까 이게? 이거겠죠. 보호구역, 야생동물의 피난처, 아니면 공원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접근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까 누가 봐도 C가 제일 처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쯤 되면 1등급들은 정답 벌써 나옵니다. 자, 왜냐? A번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앞에 C가 문제점이겠죠. 그리고 또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C가 먼저, A가 다음, C, A만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나왔고 공부 차원에 맞아보겠습니다. 비록 이런 접근법이 의도는 참 좋지만, 항상 역접이죠. 좋지만 그것은 한다. 리틀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자체 부정이라고 해서 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없다는 겁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충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왜 없느냐?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 뭐에 대한? 자연 자원에 대한 요구들이 주어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입니다. 내용상 so that 꿈은 기억날 거야.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니까 너무나 커요. 인간들의 요구겠죠. 그래서 오직 아주 작은 부분만이 전체 환경에서 그게 can ever be set aside. set aside라고 하는 게 한켠으로 치워놓는 건데 즉 공원에서 말 그대로 동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뭐라고요? 작다고. 아주 작은 부분만 공원에서 할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A로 넘어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이거는 동격의 대시라고 해서 앞에 나온 문제와 뒤쪽에 나온 문장이 일치하는 걸 뜻하겠죠. 야생동물이 매일 나시니까 아마도 존중하지 않을 거래.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will not stay는 머무르지도 않을 거야. 어디에? 그렇지. 공원 안쪽에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도시 안에 파크가 있는데 이 파크 안에 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아니란 얘기야. 동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In fact, 사실 엄청난 수의 야생 동물들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어디에? 그렇지. 공원 바깥쪽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틈나면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인간들과 도시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 밑에 있는 게 뭐야? 바로 똑같은 장소란 뜻이야. 누가 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도시가 되겠죠. 혼재하고 있는 거죠.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번성한다고요. 어디에서? 우리의 가장 빽빽하게 안정된, 정착된 도시들 속에서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해결책을 말하기 위해서 분명히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은 앞으로 해결되어지려면 방법들이 즉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인간과 야생동물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화롭게. 자, without 나왔으면 기억나겠지만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오겠죠? having이 동명사인데 앞에 either는 이제 동명사의 의미사항 주어가 되겠죠. 참고로 either란 말은 둘 중에 하나를 뜻하니까 인간 아니면 야생동물이겠죠. 어느 한쪽이라도 가지는 것 없이 뭐를? 불리한 영향을 누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이해가 좀 됐길 바라고요. 특히 마지막 구문 without ing 여기 either는 발음은 either 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리고 여기 있는 impact는 불리한 영향을 말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끼치는 이 되겠죠. 자, 주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간과 야생 동물 사이의 공존을 위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원 같은 그냥 안식처, 보호구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게 본질이 되겠죠. 이해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 글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결정적 힌트, 그러나가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곳에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에 where가 있는데 where가 이렇게 문두에 나올 경우에는 보통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나와서 주어가 동사인 곳에서는 또는 그런 경우에는 이라는 부사절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새로 시작된 주어 동사가 zero sum game이라는 게 주어고요. can quickly become이 동사가 되는 거니까 이 새로운 주어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으면 되겠죠. 컴마를 안 찍어줬네요. 자, 해석해 보자면 정도가 주어야 경쟁의 정도가 입니다. 특히나 intense란 말은 강렬하겠죠. 강렬한 곳에서는 또는 그런 경우에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하는 게 빠르게 된대요.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썸과 네거티브는 다르죠. 기본적으로 제로 썸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파이가 어쨌든 정해져 있을 때 상정입니다. 어떤 구역에 소비자가 총 10명 있다고 칩시다. 그때 A 기업과 B 기업이 10명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비율은 가장 좋은 게 몇 대 몇이겠어? 안정적인 건 5대 5로 나눠 가는 거죠. 근데 만약 A가 6을 가져가면 얘는 4명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합의돼서 더 이상 남는 게 없는 거 다 가져가는 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이게 네거티브 된다는 말은 뭐냐? 부정적인 합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도 뭔가 안 좋은 게 있고 B도 뭔가 안 좋은 양쪽 기업 다 손해를 보는 상태가 바로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인댓을 좀 봐주세요. 인댓이라는 거는요, 우리말 뜻은 that이라는 점에서란 의미인데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접속사 that은 전치사 뒤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on that, from that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바로 여기는 in입니다. in 같은 경우만 that을 만날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즉 모두가 어디 있는 그 시장 속에 있는 모두가 직면하는 거죠. 무엇과? 추가적인 코스트. 자, 코스트란 말 기억나겠지만 이거는 희생, 대가 이런 걸 뜻합니다. 비용.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과 희생을 치르는 걸 직면하게 되는다는 점에서 결국 양쪽 다 네거티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경쟁의 정도가 특히나 너무 강렬하면, 즉 A랑 B랑 서로 출혈을 감수하면서 막 싸게 팔거나 하면 양쪽 다 손해보는 게 되겠죠. 자, 한번 however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mature 시장이죠. 우리말로 성숙한이란 의미가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무르익을 대로 익은 시장이야. 전부 다 고객들을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장에서 주어는 돌파구입니다. 자, 돌파구를 꾸미는 게 되시겠죠? 또 나왔습니다. lead to. 이때 to는 뭐다? 전치사니까 뒤 명사가 온다고 했죠. 큰 변화로 이어지는 돌파구를 뜻하죠. 어디에서? 그치, 경쟁적인 위치들에서까지 보고요. 두 번째, lead to에서 이 to가 또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되겠죠. 뭐로 이어지는 거야? 다시 명사가 나오겠지. 성장으로 그 시장, 앞서 말했지만 이미 과포화된 그 시장을 말합니다. 그 시장에서 또다시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돌파구, 동사는 S 때문에 A가 나오는 거야. 그런 돌파들은 어떻다? 이런 거 잘 봐야겠죠? rare, 드물다. 다른 말로 돌파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왜? 이미 머추얼하니까 다 들어설 대로 들어섰어. 고객 확보도 다 끝났어. 그러니까 변화라든가 더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일단 because of this니까 this는 앞에 나온 상황이겠죠.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become 됐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양쪽 다 뺏어갈 고객이 없는 거야. in which 그 속에서 which란 말은 앞에 있는 제로섬 게임을 넣으면 됩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한 조직이 can only win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뭐에 따라서? 그치? 다른 팀들의 희생을 통해서 expense란 말은 지출이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5대 5 상황에서 고객 한 명을 뺏어 와야 이기는 거죠. 그럼 얘들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얘네가 이제 희생이 따르는 거겠죠?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우린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앞에 주어진 박스에서 그러나 이렇게 과열되면 제로섬 게임이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바뀌는 과정이 뒤에 나오겠죠. 그거를 찾고 그 앞에 이걸 넣으면 되는 거야. 2번부터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있죠. 이것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야. 자, 일단은 이것이 뭔가를 좀 봐야겠죠. 이것이 만약에 이거라면 답이 2번입니다. 이거는 제로섬 게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거겠죠. when부터 보자 한번. when. 자, 원이 있으니까 하나인데 원 오브 나온 뒤에 복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된 시내 중심가의 은행들, 복수 나왔죠? 은행들 중에 한 은행이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영국에 있는 건가 봐요. 트라이드는 과거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노력했어요. 얻으려고. 뭘 얻어? 경쟁적인 우위, 이점을 얻으려고. 자, by ing 기억나죠? 뭐뭐 함으로써니까 오프닝, 개점을 하는 거야. 즉 가게 문 여는 거죠. 은행 문 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 열었습니까? 토요일 아침마다 문을 열므로써까지야. 됐어? 묶으면 앞에 있는 when과 묶이는 겁니다. 자, 원래는 토요일 날 은행 열어 안 열어? 안 열죠. 근데 토요일마다 문을 여는 걸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썼을 때까지겠죠. 그때 그 은행은 attracted, 끌어모았다는 얘기야. number of는 늘 말하지만 a lot of라고 했죠. 많은 새로운 고객들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새로운 고객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고객들은 found란 말은 찾았다 보다는 그냥 알고 있었던 고객들이야. new 정도로 보면 되겠어. 뭐를? 뒤에 있는 그 전통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행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의 오형식이죠. 그러니까 to be a constraint. 우리말로 하면 제한사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도 가고 싶은데 은행이 토요일날 문을 안 여니까 전통적인 월금 금우 시간은 참 제한사항이 많네라고 알고 있던 고객들이 당연히 토요일날 문을 여니까 우후죽순 몰려들었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3번 보면 자,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 자, 이건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면되어진 무엇에? 당연히 이 은행이 고객들 뺏어갔다는 말은 뭐야? 다른 은행 고객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실을 직면한, 고객 손실을 직면한 누구는? 그치? 경쟁은행은 responded니까 응답했다고요. 뭐 함으로써? 또 by ing니까 걔들도 연 거야. 토요일마다. as well은 또한이겠죠. 이게 뭐야? 너네가 줄였어? 가격 내렸어? 우리도 내릴 거야. 둘 다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부터 바로 설명하는 내용이 뭐야? 그렇죠. 윈윈의 정반대, 루즈 전략이니까 이게 네거티브 썸 게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점은 2번이죠. 2번.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예가 바로 뭐야? 한 은행이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운영하니까 다른 은행도 마이너스 운영한다는 얘기야. 양쪽 다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나머지는 공부 차례 봅시다. 참고로 3번을 택한 분이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유혹되는 정답 같지만 아니에요. 이 설명은 2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내리고 그리고 다른 것도 따라 내리는 게 이걸 묶어야 이게 네거티브 썸 게임의 전체적인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4번부터 봅시다. 자, 그 net 효과란 말은 순수한 효과, 최종 결과는 of this까지 봐야겠네. 이것에 대한 최종 결과는 was 였습니다. 바로 that 이하라는 사실이었겠죠. 안 봐도 알아야 돼. 양쪽 다 망한 거야. although 컴마까지 묶어야겠죠. 비록 누구는 고객들은 혜택을 받지만이겠죠. 혜택 받겠죠. 그렇지만 그 은행들 복수입니다. 양쪽 다야. 잃었단 말이야. 졌단 말이야. 왜 피해를 봤을까요? 그들의 비용이란 말은 은행들의 비용이 증가했거든. 이때 은행들의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뭐야? 금요일까지만 일하는 월급 주면 되는데 토요일까지 직원들 월급 다 줘야 되니까 월급이 늘어났겠죠. 손실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뭐는? 토탈 전체 고객 숫자는 머물러 있었다고. 어쨌든 똑같았겠죠. 동네 주민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이게 이제 양쪽 다 망하는 네거티브 썸 게임이겠죠. in essence란 말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뭐했다? 입증했다고요. 뭐라는 걸? 바로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게 되겠죠. 자,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쪽 업체가 서로 간에 너무나 과열돼서 경쟁하면 결국 양쪽 다 망하는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지나치게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정책은 좋지 않다는 거야.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4번, 5번 넘어왔고요. 두 문제짜리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찾는 거니까 상징성 찾아봐야겠고, 두 번째는 문맥상 낱말 쓰임 어색한 거니까 주제를 벗어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일단 대부분의 꿈들입니다. 이건 아니래요. 단순한 리플라이, 즉 재방송이 아니란 얘기야. 무엇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꿈이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리플레이는 말은 다시 하는 거니까 똑같이 플레이하는 거, 재방송을 뜻하는 거고요. Those account for 이라고 하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설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설명할 수 있겠어? 지난 미팅 때 네가 안 왔던 거? 자, 설명하다는 뜻 말고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설명한다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전체 수입의 50%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설명하다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물론 본문의 글은 차지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차지합니다. 그저 대략 1에서 2% 정도의 꿈들을 이라고 했잖아. 이때 말하는 도우즈는 앞에 나왔던 것 중에 뭘 받는 걸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꿈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한 재방송, 리플레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만 현실과 똑같을 뿐 나머지 98, 99% 정도는 현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넘어갑니다. 자, the rest of the time이라고 하는 건 괄호 쳐서 그 시간의 나머지 동안이라는 부사 형태가 되겠죠.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과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시각화, 이때는 문맥상 심상들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이런 게 come together, 함께 결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새롭고 때로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앞서 말했지만 현실과 완전 다른 상태로 꿈을 꾸기 때문에 꿈속에 많은 게 새롭고 창의적이겠죠. 자, 그러한 꿈을 통해서 자, 주어는 앞에 on이 있으니까 무의식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디 속에 있는, 그렇지?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무의식 시스템이 동사 provide A with B라고 하는 게 있겠죠.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이니까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냐? 일종의 대안적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야. 어구는 동격이 되겠죠. 어떤 방법이냐? 연관 짓는 방법이야. 개념들을. 즉 개념들을 연관 짓는데 평상시 했던 게 아니라 대안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마찬가지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적인 전부 다 같은 얼굴처럼 보이네요. 의미가 되겠죠. 자, 컴마 끝났고 문장 뒤에 PP가 온다는 건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lose-up란 말은 차단하는 건데 빙 PP니까 차단되어진 채로 정도가 됩니다. 여기부터 괄호를 치면 되겠죠. 문맥상 뭐로부터 차단되어졌느냐? 모든 distractions라고 하는 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말해요. 어디에서? 자, waking life란 말은 깨어있는 시간, 즉 잠을 안 자는 시간 동안에는 자동차 경적도 들리고 옆집 애기도 울고 초인종 울리고 이런 산만한 것들이 넘쳐나겠죠. 그런 거랑 꿈꾸는 동안은 차단되어지니까 대안적이고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꿈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겠죠. 꿈꾸는 동안 아이디어가 심지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 펼쳐지는 거죠. Perhaps, 아마도 that's why, 그게 이유일 것입니다. That's why가 많이 나오는데요. That's why는 그래서 그냥 so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하는?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를?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언제? 우리가 잠잘 때. 감 잡았죠? 지금 잠자는 동안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1, 2% 현실과 직접 연관될 뿐 나머지 98, 99%는 새롭고 창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죠. 꿈속에서. 첫 번째 문단은 꿈의 좋은 점, 즉 창의성이 엄청 커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서술형 대비로 좀 중요해 보입니다. 눈여겨봐 주세요. 그 유명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의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문이에요. 이걸 빼고 본다면
원래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about부터 brain까지 묶어본다면, 즉 꿈꾸는 두뇌에 관한 그 무엇이,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만드느냐. 자, 만든다는 건 사역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우리의 생각들과 경험들을 목적격 보로 동사 원형 나오니까 함께 모이도록, 즉 결합하도록, 그것도 어떤 방식 속에서, 독특한 방식 속에서란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의문문 되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것 뿐이죠. 한번 넣어서 해석해 보면 도대체 그 무엇이, 꿈꾸는 두뇌에 관한 그 무엇이 만드느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게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이 여러 개인 모양이죠. 첫 번째 답변, 즉 설명은 입니다. 바로 that 이하입니다 라고 합니다. 꿈이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를 뭐로부터? 외부적인 stimuli, 자극으로부터. stimul이란 말은 자극이란 말의 복수 형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자극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했던 여기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주의 산만한 것들을 말하겠죠.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컴마 뒤에 ing는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좀 특이하게 뒤에 and가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allowing 있으니까 또다시 ing가 나오는 분사 구문이 두 개 병렬 구조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방하는 건 뭘 예방하는 거냐? 여기 있는 interference를 말하는 간섭이란 뜻인데 같은 의미의 다른 걸 찾아봐야겠죠? 간섭, 다른 말로 외부 자극이고요. 외부 자극은 여기 있던 distraction,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허락하는 건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 허락한다는 건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 온다는 문법 구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의 상상력이 외부 자극에 간섭받지 않으니까 마음껏 피어나야겠죠. 근데 decline, 쇠퇴한다, 감소한다, 내용상 말이 안 되죠. B가 잘못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감소한다는 말의 반대말, 즉 번성한다 정도의 flourish 정도가 되겠죠. 자, 꽃이라는 단어 flower랑 비슷한 모양이니까 함께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번성하다, 즉 상상력이 꽃 피어난다 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자, another, 내용상 보니까 또 다른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랑 같은 말입니까? 여기는 explanation, 설명이란 말을 바꿔 쓴 것 뿐이겠죠. 뒤에 구조가 완벽히 지금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is that, 두 번째 가능성 is that 이겠죠. The prefrontal cortex라고 하는 건 인간의 두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 피지를 말하는데 이게 보통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광범위하게 deactivated 당한다는 거야. 자, 일단 부정접두사 D가 있으니까 비활성화되어진다는 거겠죠. 즉 장치가 꺼지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 끊어지는 거죠. So,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끊어지니까 우리의 더 추상적이고 심지어 더 이상한 생각들이 플레이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자유롭게. 자, 그 다음 표현 좀 중요합니다. without 뒤에 동명사가 오는데 being을 쓴 겁니다. 자, being PP 형태는 수동형 동명사가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바로 subject to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뭐를 종속시키다, 뭐뭐를 지배하다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지배당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 without이 있으니까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지배당하는 것 없이 우리의 보통 판단적이며 분석적인 로직, 즉 논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담당하는 거야? 앞에 나왔던 여기 있는 전두엽 피질이 담당하던 이성적 부분이겠죠. 이게 보통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문제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종속, 지배당하는 것 없이 잠자는 동안만큼은 이성의 끈을 놔버리고 더 추상적이고 더 이상한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우리가 꿈꿀 때 1%, 2%만 현실의 재방송이니까 내가 현실에 알고 있는 친구가 날 향해 걸어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걔가 하늘로 날아올라. 그리고 괴물과 싸워. 그런 건 굉장히 현실과 관계없는 대안적인 방식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심지어 이상하기까지 하겠죠. 자, there may be는 아마도 있을지 모른다. 즉,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설명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총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원 설명 끝났고, 두 번째 설명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for 뒤에 간접 의문문이 나오니까 네모 쳐보겠습니다. 왜 꿈이라고 하는 게 그토록 창의적인가에 대한 더 근본적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과학적 판단이죠. 몇몇 신경과학자들이 이론화하고 있습니다. that이라는 사실이 이론이 되고 있는 거죠. 잠을 자는 동안에 두뇌가 relax, 느슨하게, 편안하게 준다는 얘기야. 프리는 미리니까 미리 형성되어졌던 시냅스들을 풀어주는 건데,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게 뉴런, 즉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게 느슨해지면 신경세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니 당연히 분사 구문 뒤쪽에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해주면서 그 연결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 그리고 기억 말고 학습되어졌던 개념들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 되는 거죠. 기억도 학습된 개념도 멀어지는 거니까 말이야. D도 문제가 없겠죠. 자, 이것은 수동태니까 is thought란 말은 여겨진다, 생각되어진다. 뭐라고? to enhance, 향상시킨다고. 뭐를? 뉴런의 우리말로 한다면 유연성 정도가 되겠죠. flexibility. 그러니까 뉴런이 이성적인 끈이 놓아지면서 점점 유연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장이 완벽히 끝났고 컴마 뒤에 ing니까 또다시 분사 구문 시작되겠죠. 허락하면서라고 하는 거고요. 허락한다 중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도록 허락하는 거죠. 두뇌 속에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and가 나왔다는 건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내용상 보니까 허락한다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즉 이게 목적어입니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to burst forth라고 하는 건 팍 터지는 거죠. 분출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동안 새롭고 신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막 터져 나오도록 허락하면서란 의미가 되는 거죠. 병렬 구조 기억하시고요. 두 개 다 목적어가 빨간색, 목적격 보호가 뒤에 있는 보라색이고요. 둘 다 미래지향적이니까 지금처럼 to 부정사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n fact, 사실상 몇몇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뉴런들이 있어요. 신경세포겠죠? 어떤 신경세포냐?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왔던 것도 어떻게? 가장 광범위하게. 뭐 동안? 깨어있는 낮 동안까지가 주어죠. 동사가 나오니까 말이야. 동사가 복수형인 이유는 주어가 뉴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굉장히 이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함께 모여서 작동하던 뉴런들이 뭐다? 가장 조용해진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 그치, 잠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놔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that 이하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어는 동명사 주어야 느슨하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의 시냅스들을 느슨하게 해주는 게 열어준다는 거죠. 뭐를 향한 문이야? 그렇지, 꿈을 꾸기 위한 문을 열어주는 거야. 따라서 앞쪽에 있는 동명사 주어, 시냅스를 느슨하게 풀어준다는 바로 그것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기회를. 늘 말하지만 기회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 뭐뭐 할 기회라고 했죠. 즉 emerge는 등장하다니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부정사 앞에 의미사항 주어는 for를 쓰겠죠. 그래서 얘가 등장할 기회입니다. novel이라고 하는 게 소설도 있지만 이때는 새로운이란 뜻이니까 새로운 연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그렇죠. 여기는 우리 생각들 사이에. 기존 연결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이 중요합니다. 꿈은 늘 새로운 걸 제공해 주니까 말이야. 문장이 또 끝났고요.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이 시작되죠. 허락하면서. 앞서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미래지향적이니까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거죠. 두뇌가 뭐 하도록 허락하면서? 자, 이때 spin이라고 하는 건 회전하다가 아니라 마치 거미가 줄을 뽑아내는 것처럼 뭐뭐를 자아내다라는 뜻이 있어. 즉 두뇌의 이야기들을 자아내면서. 자, 이때 말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현실과 관계없는 굉장히 모호한, 새롭고도 창의적이고도 현실이 아닌 대안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더 추상적이기도 하고 아예 이상하기도 한 그런 꿈들을 제공하는 거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앞에 내용이 함축돼 있어야겠죠? 꿈이라고 하는 게 go beyond라고 하는 건 뭐뭐를 초월해 간다는 얘기인데 두뇌의 기능을 아예 뛰어넘는다. 어쨌든 두뇌 안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how to니까 어떻게, 자, turn A into B 기억나죠? A를 B로 바꿀 것인가. 너의 꿈을 어떻게 해서 이야기로 바꿀 것인가. 자, 꿈과 이야기, 전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꿈이라고 하는 게 실현된다. 뭐 하는 동안에?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에. 자, 이때 말한 꿈이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계획, 비전 이런 말이겠죠. 관계없는 얘기죠. 본문 내용과. 마법적 방법들. 꿈과 현실이 상호 교차하는,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그런 마법의 방법 이런 게 언급된 게 있었나요? 없었죠? 정답은 누가 봐도 5번이겠죠? 어떻게 꿈이라고 하는 게 안내해 줍니까? 우리를 어느 쪽으로? 그렇죠. 창의적인 생각으로가 되는 거니까 꿈을 꾼다면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환상의 꿈나라로. 완벽히 본문과 일치하는 게 5번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았던 건 여기 있던 B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1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도 수고했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